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22년도 영업이익을 다시 탈환해 오는 시점이 내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이 제가 봤을 때 피크를 찍는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뭘 찍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미 날아가고 있는 저런 검사 장비들 말고 장비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돈이 이동할 때가 서서히 오고 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을 또 이제 한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인생 주식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AI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이 HBM AI를 이제 떼놓고 먼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보통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 분류를 할 때 크게 세 분류로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로 나눠가지고 종목들 분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요일 문제가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장비, 그 중에서도 이제 검사 장비, 수율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검사 장비가 핵심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이제 이 YC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린 게 이제 3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YC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한 7,500원 정도에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벌써 23,000원까지 거의 한 3배 가량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테크윙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제 검사 장비, 테스트 검사 장비로 유명한 기업인데 경고까지 뜰 정도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검색식에 떴는데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겁이 날 정도로 빨리 올라가길래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좀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가는 놈이 더 가고 역시 대장주가 제일 잘 간다고 경고를 먹었는데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C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검사 장비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DI가 있습니다. DI 역시도 너무나 잘 가고 있죠. 그래서 DI는 조금 이제 테크잉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갈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버닝 테스터 장비로 유명한 DI 역시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가 제일 뜨거운 건 알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달려가는 거 말고 나는 그 다음 주자로 갈만한 반도체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장단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집중되고 시선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도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전통적으로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회복이 되고 사이클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장비 쪽, 특히 검사 장비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재나 부품도 전통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따라서 올라가는 섹터예요. 제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QRT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때쯤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떨어졌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반응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QRT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이제 등락이라든지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Q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제 끝난 종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다시 또 말아올리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보면서 이제 공략을 노려보면은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 끝났으니까 끝났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보시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차트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은 그때 한번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략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뭐냐?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 중에 TC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비 쪽에서 오늘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제 TC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장비 관련주로 소개를 해 드렸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미리 올라갔었던,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받고 있는 검사 장비인 테크윙,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YC, 그 다음에 DI,
SI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TCK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후발주자 개념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장비 애들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TCK도 결국 이제 D램이나 낸드 캐파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캐파 늘어나고 가동률 회복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CK도 제가 이 종목은 5월 16일 날 소개시켜드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한 달 정도 됐죠. 뭐 이때 비해선 주가가 올라가 있기는 한데 저는 뭐 아직 제대로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아서요. TCK는 쭉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TCK처럼 이제 장비 종목인데요. 바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TCK랑 하나머티리얼즈처럼 장비 관련주에 속하는 종목이 또 원익QN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QNC나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쿼츠 그 다음에 뭐 부품, 교체 부품 막 이런 거 이제 판매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만든 실리콘이나 SI나 SIC로 소재로 만든 일렉트로드랑 링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SIC 링이라고 하고 뭐 SI 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야 소모성 부품들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차고에만 박아놓으면 타이어를 교체할 일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캐파 자체도 줄고 그 다음에 가동률을 줄이면서 공장이 막 쉬고 있었죠. 왜? 생산을 많이 해봤자 팔리지가 않으니까. 고금리로 가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도 위축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로 가면서 23년도까지 그렇게 위축이 되다가 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률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가장 이제 캐파 증설에 나서고 많이 부각됐던 게 아무래도 검사 장비라 먼저 간 거고 하나머티리얼즈나 티튼 이런 장비 종목들도 충분히 교체 수요에 따라서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수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캐파 자체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늘리고 있고 물론 이제 D램이나 이제 낸드 이런 쪽이 이제 다 구성이 돼서 올라가지만 D램 쪽이 먼저 가동률이 회복되고 캐파 증설이 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낸드 쪽도 뒤따라가게 될 거고요. D램이랑 낸드 전부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얘네가 이제 최종 고객사가 신규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삼성전자가 평택이니 시흥인이 만든다고 하면은 공장이 추가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장이 있죠.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부품을 교체해야 될 때가 되면 또 얘네가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공장을 더 늘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원래 1000개 있던 게 100개를 늘린다고 하면 공장이 11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1100개에서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자꾸 교체해야 되듯이. 근데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도 다 안 돌렸어요. 공장이 1000개 있는데 500개만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품 교체 수요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 공장에서 나오는 수요에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이 별로 안 나오죠. 하나머티리얼즈가 힘들죠. 경기 위축되면. 근데 가동률이 회복되고 실제로 공장도 더 지어. 그러면 이제 500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개를 넘어서 이제 1100개, 12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텔이라든지 뭐 요새 중간 여기 업체로 텔 말고 램리서치나 이런 기업들 많이 부각이 되죠. 어찌됐건 하나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텔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면은 얘네가 삼전이랑 SK하이닉 쪽에다가 판매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삼전이랑 SK하이닉스 D램이랑 그 다음에 낸드 캐파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23년도 위축이 됐다가 회복되는 전망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도 낸드 같은 경우에도 캐파 추이가 회복되는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D램이 좀 더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시간 차이일 뿐이고 결국 낸드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도 이제 24년, 25년으로 가면서 회복이 되고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거의 30%대로 회복이 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 부품이나 SIC링 이런 것도 이제 매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이렇게 이제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간신히 영업이익률 10% 찍고 있는 시점이니까 뭐 3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회복되는 거죠. 제품별 매출은 일렉트로드 아까 일렉트로드랑 링
요 제품이 많이 나간다 그랬죠. 기타는 SI 시링입니다. 요게 SI 시링이 이제 추후에는 SI 링을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아마 요게 SI 시링으로 다 이 구조가 옮겨갈 것 같아요. 일렉트로드가 한 절반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SI 링 매출 추이 자체가 올라가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야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가서 마진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SI 링 매출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추이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절대적인 매출 캐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캐파 증설에다가 가동률 회복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에서 뭐 디램이나 낸드 요런 게 이제 가동률이 회복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하나머티리얼즈 가동률 자체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동률 회복, 공장 가동률 회복이 하나머티리얼즈가 그걸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전반적으로 지금 낸드 자체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단으로 이제 쌓아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92단 이게 지금 18년도만 해도 92단이었어요.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18년도도 솔직히 코로나 때도 128단이다 보다 하면서 난리였는데 이때 21년도 22년도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AI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AI 여기도 AI 저기도 AI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때부터 뭐 더블 스택으로 간다 하면서 176단, 236단, 그리고 이제 300단 얘기 나오고 이번에 뭐 트리플 스택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400단 넘어간다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냥 뭐 이때 겨우 더블 스택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뭐 트리플 스택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고집적으로 쌓아나가는 반도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모품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SIC 링 점유율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렸던 TCK가 사실상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애가 하나머티리얼즈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전통 강호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TCK이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결국 점유율 따라서 1, 2등 다툴 애들이 하나머티리얼즈랑 TCK가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뭐 KNJ가 위치해 있는데 KNJ는 점유율이 뭐 좀 낮다고 해가지고 안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하나머티리얼즈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KNJ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000억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싼 맛에 매수를 고려해 보기가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 상당히 선호한다. 모험 이제 좀 이제 고수익률 조금 위험 많이 감소하더라도 고수익률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KNJ도 굉장히 괜찮은 매력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차트가 정배열이 되지 않아서 저는 아직 소개시켜 드릴 생각이 없어요. 뭐 TCK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게 되면은 시총이 높아요. 이런 애들은 점유율 1, 2등 다투는 애들이라 시총이 1조 5천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시총이 1조 1000억대입니다. 1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캐파나 이제 이익 캐파도 아직은 TCK가 더 많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1조 3천억까지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요새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거의 1000억대까지 올라올 걸로 예상이 돼요.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머티리얼즈가 왜 이렇게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못 갔냐? 안 간 건 아니에요. 가긴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갔냐? 아무래도 이제 수급 자체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으로 수율 문제 때문에 먼저 갔고 수급이 얘네는 수급이 덜 왔다. 근데 얘네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 이제 그런 쪽에서 너무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 얘네가 그 다음으로 올라갈 애들이다. 누구처럼? 그렇죠. DI라든지 뭐 YC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장주는 테크윙이고 그 다음 YC, 그 다음 DI 순으로 이제 수급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I가 그나마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건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뭐 여전히 전 괜찮다고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테크행은 이제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타이밍도 놓쳤고 YC는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이미 3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DY를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비 쪽에서 이제 부품 쪽으로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TCK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다. KNJ, 뭐 원익 QNC 이런 종목들. KNJ는 아직 추세가 안 살아났으니까 매수는 아직 고려하지 마시고요. 원익 QNC나 TCK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주 애들이라 얘네가 먼저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진 TCK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TCK랑 하나머티리얼즈랑 좀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고 TCK는 전통 강자
대장이고 하나머티리얼즈는 대장 후보군 종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이제 위축이 됐다가 22년도엔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937억에서 400억으로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22년도 영업이익을 다시 탈환해 오는 시점이 내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사 장비 같은 애들은 작년부터 혹은 올해 중순부터 엄청 날아갔는데 하나머티리얼즈나 아니면 TCK나 그 다음에 뭐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검사 장비 애들은 상반기부터 먼저 올라갔지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이 제가 봤을 땐 피크를 찍는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뭘 찍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미 날아가고 있는 저런 검사 장비들 말고 장비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제는 또 돈이 이동할 때가 서서히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다 안정적이고요.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17%대까지 떨어졌는데 작년에 올해부터 이제 20%대로 늘어나면서 내후년에 이제 30%대로 다시 전성기 때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뭐 25%대로 전성기 때 수준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ROE도 뭐 17%대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EPS 역시 이때 4,000원이 최고 찍을 때였는데 이제 내년에 최고치 4,000원대 이제 유지를 해줄 것 같고 내후년에 이제 5,000원대로 신고갱신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 정도에는 신고가 뚫고 하나머티리얼즈도 7만원 고지 점령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TCK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신고가 쓰진 못했지만 충분히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어도 20만원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들 보셔도 되겠다. 원익 QNC는 뭐 이미 신고가 썼죠. 그래서 원익 QNC도 제가 이거 더 늦어질까봐 미리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원익 QNC는 이미 매수 타점 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종목이니까 TCK랑 원익 QNC랑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CK는 제가 이거를 이미 5월 16일 날 소개시켜 드렸고 한 달 전에 근데 아직도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 원익 QNC는 제가 빠르게 기업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분석을 완료해서 여러분들께 원익 QNC 기업 소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들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